다시 대숲에서 수아,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나무는 바람결에 잎을 흔들며 아는 체를 한다. 뱃잎에서 싱거러운 풋내음이 났다.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지난해 여름 무렵 이후 겨울을 넘긴 사이에 나무는 훌쩍 커 있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는다. 나무와 사람이 마주본다. 만나지 못한 사이에 어떤 나무는 죽어서 짙은 갈색으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자식을 낳아 어린 나무를 보듬고 있다. 나무들은 죽어도 죽은 채로 산 나무와 함께 서 있다. 죽은 나무 사이에서 어린 대나무가 인사를 붙여온다. 나는 웃어준다. 네, 어느 분 연락 주십시오. 잘 읽었고요. 그 글을 읽고 나서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3년에 나무들은 죽어도 죽은 채로 산 나무와 함께 서 있다 하고 죽은 나무 사이에서 하고 이 말은 굳이 여기 없어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전영숙입니다. 저는 그 회장님 시를 읽으면서 좀 걷어내기만 하면은 참 좋은 시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천년 들어가는데 먼저 말을 걸어오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것이다. 이거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바람결에 잎을 흔들며 아는 체를 했다. 이것만 해도 나무가 나를 보고 이렇게 손 흔들며 아는 체 한 거나 말을 걸어오지 않고 그냥 똑같은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 나무는 바람결에 잎을 흔들며 아는 체를 했다. 뱃잎에서 싱그러운 풋내음이 났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가 있었다. 이런 이렇게 단어 하나, 조사 하나도 이렇게 좀 더 섬세하게 우리는 서로 알아보았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이게 뜻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는 서로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이 역시 좀 많이 복잡하고 낭비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서로 알아보았다. 그 지난해 여름 무렵 이후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말고 알아보았다. 겨울을 넘긴 사이에 나무는 훌쩍 커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도 올해 안 본 거 그리고 겨울을 잘 넘긴 게 이게 다 뜻이 통하고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만나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하지만 그냥 훌쩍 커 있었다 하고 이제 바로 어떤 나무는 죽어서 짙은 갈색으로 서 있고 어떤 나무는 자식을 낳아 어린 나무를 보듬고 있었다. 그리고 나무와 함께 흘러가는 구름을 오래 바라보았다. 죽은 나무 산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뒤돌아보며 나왔다. 이렇게만 써도 다시 대숲에서 하면은 좀 저는 좋은 시 한 편 안 될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이제 제가 잘 쓰는 타입은 아닌데 약간 좀 산문시처럼 좀 의도하고 쓰다 보니까 수식어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산문시로 이렇게 시도한 의도가 있으신지요? 우선 제가 일을 잘 안 쓰기 때문에 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써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사실은 이제 이게 행과 연을 많이 줬다가 그렇게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시가 됐네요. 예. 처음에는 그런 의도 안 했는데 행이 많았었어요. 행이 많아지는 바람에 그걸 줄이기보다는 요거를 산문시처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저도 이거 아직도 저도 산문시의 요건이 뭔지를 모르는데, 지난번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수업을 참석을 못했고,
그 이전 제 작품에 대해서 박경화 선생님이 차라리 산문시로 한번 시도를 해보지 그랬느냐 하는 그 어드바이스를 주셨는데, 네. 이게 그 사람마다 다 이렇게 개성이 있듯이 그래도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노력을 해도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가 하면은 드러내지 않으려는데 남들의 눈에는 그게 팍 이렇게 좀 그 문제가 있게 눈에 띄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게 저도 수필을 쓰다가 이제 시를 배우러 오다 보니까 그 산문적 요소를 뛰어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뭐 산문시를 몇 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자꾸 이게 말이 길어지는 걸 캄프라치 하려고 산문시를 쓰는가? 그 단순히 길다고 이게 산문시가 되는 건 아닐 텐데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좀 선배님들 산문시의 요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있으시면은 좀 한 말씀만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거 먼저 얘기할까요? 네, 네. 아니, 아주 복잡한 생각 필요 없이 쉽게 생각하면, 예. 산문, 제일 먼저 문장을 보면은, 그 산문시할 때 산문 생각해보세요, 산문. 예를 들면, 시에서는, 그래서 뭐 어떻게 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 연결할 때 접속사가 산문은 있지만, 시에는 그런 거 안 하죠, 그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산문시 할 때 산문이라는 것은,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강을 건너갈 때 다리 놓고 건너가면 산문이 됩니다. 그렇지만, 징검다리를 껑충충 뛰어서 아슬아슬하게 건너가면, 우리 생각한 시, 요즘 생각한 시요. 그러니까, 옛날로, 과거식으로 말하면 산문시가 아니라, 산문시 아니면 정형시라든가 자유시라든가, 이런 시가 되겠죠. 이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고, 그렇죠? 우선 시에서 보통 우리가 쓰는 공부하는 시에서 접속사 같은 거 자세히 보세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없어지고, 그래서 산문에 있는데 시에서는 별로 없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다음 내용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거는 다리 건너가지 말고 껑충 뛰어서 무슨 징검다리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무슨 뜻이냐면 원래 시란 것은 압축된 언어잖아, 그렇죠? 주기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시를 딕퉁 그러는데 딕퉁이란 말이 압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긴 글을 짧게 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하면 야 너는 참 배운 것도 무식하고 말도 모르겠구나. 예를 들면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랍니까? 너는 벽상어다. 이런 말 한마디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벽상어란 말이 뭐겠습니까? 길고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다는 긴 말 갖다가 벽상어란 말로 그냥 비유나 상징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산문을 넘어서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러면 산문인데도 불구하고 시다 그럴 때는 선생님 산문에서 선생님이 쓰시는 건 수필인데 수필이 아니라 시가 되려면 뭐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선생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생각을 적용을 해본다면 우선 문장에서 볼 때 그런 걸 좀 산문시에서도 그런 걸 좀 뭡니까 너무 촘촘하게 연결되는 것 걷어내고 좀 징검징검 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문장을 너무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압축하기 위해서 뭐랬습니까? 비유나 상징이라든가 이런 걸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게 산문시에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어린이한테 말하듯이
쉽게 썼지만 전체를 읽고 난 다음에 한 덩어리 쿵 울려오는 게 시적인 느낌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 네. 시적인 느낌이 뭐냐면 그 이리저리 따지지 않고 그냥 예를 들면 유명한 산문시 중에 제가 옛날에 학생 때 읽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저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 있죠? 라빈드라나th 타고르이 쓴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어머니, 외울 수가 없습니다. 대강 이렇습니다. 엄마, 나는 내가 만일 어머니의 귀여운 아기인가? 자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의 귀여운 아기가 제 이름 라빈이 아니라 쫑쫑이라면 어머니는 요놈 강아지 저리가 하고 막 야단을 치시겠어요? 그럼 나는 아예 엄마 아들 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런 뜻이 있어요. 어머니 나는 내가 만약 엄마의 귀여운 아기가 아니라 앵무새라면 엄마는 저놈 앵무새는 톡톡 조그만 뭡니까 새장 그거만 툭툭 쏘고 있어 라고 막 야단을 치시겠어요? 그러시겠다면 나는 아예 나가겠어요. 기억 안 나는데 옛날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산문을 쭉 썼지만 어린애의 말로 썼는데 다 읽고 나서 그 어린애의 마음씨, 그 엄마와의 엄마 사랑, 뭡니까? 그거 관계, 갈구하는 마음, 그걸 갖다가 어린애 눈으로 볼 때 그물 새장 쪼고 있는 앵무새라든가 말 안 듣는 강아지, 그래서 엄마가 톡톡 치면서 요놈 강아지 저리 가 뭐 이거 야단치는 그런 걸 했을 때 전체 읽고 난 다음에 그걸 긴 어떤 뭡니까 설명적인 산문적인 느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한 덩어리 정수의 한 덩어리 그렇죠? 그런 거로 딱 오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쓰죠. 그 산문시 할 때 그건 제가 타고르의 그 동시 같은 걸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긴 어른이 쓴 긴 산문시를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의미를 예,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우선 생각할 때는 산문적인 요소, 접속사라든가 부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 좀 많이 없어지죠. 예. 네, 스승님 그리고 다시 대숲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예. 예. 제가 얘기할 때 다른 분들 얘기 다 했습니까? 고미연 선생? 그 다음에 여기 박민숙 선생? 왜냐면 오늘 작품 수는 적은데 네, 다른 때보다 그러니까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저는 서아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대숲에서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저는 키가 그냥 좋아졌습니다. 목소리가 좋다 보니 시는 더 이상 좋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기사 선생님이 이렇게 긴 시를 읽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목소리가. 그러니까 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광민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엉뚱한 얘기거든요. 저게 시적인 말입니다. 건너뛰어서. 그러니까 맞아요. 네, 저도 이 시 읽고 굉장히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난해 여름 무렵 이후 요거는 없으면 좋겠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를 저는 수정할 부분들을 찾아주시는 날카로움이 좀 필요한데 목소리에 취했다니까 유감입니다. 네. 근데 또 다른 분, 우리 박경화 선생님 말씀 안 하셨죠? 말씀 안 하신 분들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선생님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했지?
제가 먼저 말할까요? 그러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대수필을 읽으면서 소설 속의 한 페이지를 읽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사무실에 대해 요건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또 앞에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소설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어떤 나무는 자식을 낳아 어린 나무를 보듬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나무들은 죽어도 죽은 채로 산 나무와 함께 서 있다.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예. 박경화 선생님 말씀 안 하셨죠? 네. 그리고 네. 박유경 선생님 한번 또 부탁드릴게요. 아, 네. 어? 치과 선생님입니다. 네. 그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저도 그 문구에서 감동을 느꼈고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또 눈물이 좀 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네, 감동했고 좋은 시였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은 목소리로 읽어주셔서 귀가 저절로 이렇게 핸드폰에 붙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제가 시를 읽었지만 이래 노골적으로 제 목소리 좋다는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박경화 선생님 자꾸 불러도 먼저 선수를 뺏깁니다. 그죠? 네. 괜찮습니다. 네. 예, 저도 아까 전영 선생님 이야기하신 듯이 조금 걷어내야 될 부분은 걷어내고, 그랬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대숲에서 다시 그리웠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그 따뜻함도 느끼긴 했는데, 조금 한번 본인이 써놓고 본인이 읽으면 반드시 고칠 부분이 쉽게 눈에 띄는 것은 본인이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사면에서 어떤 나무는 자식을 낳아 어린 나무를 보듬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자식과 어린 나무라는 게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나무는 뭐 어린 나무를 보존급만 있다 해도 되고 또 사실 여기서는 이게 또 필요 없는 문장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누가 또 말씀하셨듯이 죽은 나무 사이에서라든지 또 이런 표현은 없어도 될 것 같고 인사를 붙여온다. 인사를 붙여온다. 굉장히 어색하게 읽혔어요. 그래서 어른 대나무가 뭐 인사를 하고 좀 정도로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지금 사연이잖아요. 사연을 조금 더 이렇게 빼고 하면 참 따뜻하고 다시 대숲, 다시 누군가를 만나는 어떤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아 선생님께서 조금 더 깊이 좀 해보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깊이라는 말이 콕 찔러서 마음의 상처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동인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제 대숲에서라는 시가 얼마 전에 작년인가 한번 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저는 이제 어쨌든 자연과 사람의 교감할 기회를 이렇게 저도 경험을 또 느꼈고 또 이렇게 다시 갔더니 그 대숲에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조우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좀 의인화해서 자연과 사람이 충분히 교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한 영역을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필요하거나 좀 깊이 또는 정제되지 못한 단어들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가 근데 없었던 점. 예, 시인들마다 작가들마다 자기만의 어떤 언어 다루는 것, 시를 쓰는 그런 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연애도 참 좋았는데 아마 제 성향대로 이걸 썼다면
처음에 바람 타고 먼저 말 걸어오는 댄잎, 풋내음이 났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 것도 그래서 또 선생님께서 산문시로 하든 산문시가 아닌 그냥 운문적으로 하더라도 뭔가 조금 걷어낼 거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예, 금과 옥조와 같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말씀 안 하신 분이 계실까요? 보자. 목련님. 목련 선생님 안 하셨나요? 예. 아까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별로 말할 거 없었지만 늦게 하면은 뭐 할 거 없을까봐 얼른 먼저 했습니다. 예. 예. 잊혀질 뿐이 아닌데 잊힌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예. 저도 저기 명찰을 보고 이래 있는데 뭐 말씀 안 하신 분 명찰 보고 있는데 네. 어제가 하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예. 스승님 보고 말씀하신 김에 이제 대숲에 대해서도 말씀 달라 하셨는데 또 다른 쪽으로 말이 옮겨갔습니다. 스승님 아까 이제 산문과 원문에 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 작품에 대해서는 이제 1절 말씀만 안 하셨거든요. 기회를 한번 드려요. 그러면 사소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1년에 보면, 풋내음이 났다, 과거형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풋내음이 난다, 마주 본다, 이런 서 있다, 웃어준다, 이 말이니까, 현재형으로 썼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것만 사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아까 전영 선생이 고친 대로 좀 많이 저기, 아까 걷어낸다고 그랬는데, 좀 없애고, 그리고 그 갈라를 했으면 참 좋겠다. 아까 참 전영 선생이 고친 대로 따라가면 깔끔한 시가 되겠다. 그런 느낌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제 이 시가 갖고 있는 그 내용적인 그런 면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냐면, 이 시는 그 사물간의 그 말 건냄, 소통, 이게 사물간의 나와 나무, 나무와 나무, 여러 사물들이 있겠지만, 그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은 말 건냄이 뭡니까? 말 건냄으로 해서, 그게 존재성을 드러낸다고 할까요? 뭡니까? 능동적, 자발성, 이런 거로 나가는 행위가 되는 거죠. 자발성이라면 생명에게로 나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전체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말 건냄, 이거 얘기인데, 여기 나무가 잎을 흔들며 아는 체 하는 것으로 해서 싱그러운 풋냄이 난다라든가, 이게 바로 그런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게 지금 거절해야 되는, 잠깐만요. 메시지가 왔는데 거절 하나, 이게 뭔데? 지금 전화 안 아무 소리 안 나죠? 예, 선생님. 예. 예. 이게 뭡니까? 선거운동 전화가 왔네요. 이렇게 우리는 혹시 우리들 말이 지워질까봐 지우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받으면 우리 치워집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안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읽을 때, 참, 이 시에서 제일 마음에, 뭡니까, 나한테 걸린 거는 맨 끝에 인사를 붙여온다, 나는 웃어준다. 웃어준단 말이 이상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웃어줍니까, 이게? 웃어준단 말이 너무, 해준다. 뭐 그런 식으로 이게 되거든요. 근데 웃어준단 말하고 또 앞에 말을 읽으면서 연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음 이 시를 대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시적 화자가 사실은 이 시 속에 함께 있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적자가 이게 시 바깥에 서 있다. 물론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건 묘사 쭉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다 또 여기 뭐가 있냐, 우리는 서로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이 있고, 그렇죠?
우리는 아까 뭐 읽으면서 그걸 했는데 뭐 나는 웃음다 때문에 그랬나? 하여튼 이게 그 화자, 그러니까 시인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현대 예술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 뭐냐, 연극 있잖아요. 연극에서도 현대 연극 같은 거 에픽 드라마 그래가지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에픽 서사죠. 서사극 이런 게 있는데 그건 배우가 연극 속에 있다가 관객한테로 나옵니다. 유명한 연극 중에 꼭 서사극 곡은 아니지만 관객 모독이라는 연극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연극인데 서양 그 번역극입니다. 그 연극 무대 위에서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턱 뜨더니 관객들 구경꾼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해요. 막 몰고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지적인 그러니까 중세 연극은 완전히 연극 속에 관객이 몰입돼 버리지만 몰입되는 걸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적인 비판이라든가 그걸 위해서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지금 수하 선생님 시는 사실은 그런 여기에 너무 시적사와 읽는 독자가 한 마음으로 몰입되지 마라, 비판적으로 봐라 라고 할 때 이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시 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 시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뭡니까 아까 웃어준다 그 말 좀 거린다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좀 그랬고 아까 되풀이 말씀드렸지만 그 전용 선생이 고친 것처럼 이렇게 걷어내고 하면은 좋은 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사물 간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수의 깊이가 생기고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누가 지적했지만 여기 나무들은 죽어도 죽은 채로 산 나무와 함께 서 있다라든가 이런 거 공존인가요? 뭐 이런 구절이 사실은 상징적이고 이런 게 바로 시적인 문장입니다. 산문으로 썼지만 있죠? 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제 생각에는 수화 선생님이 뭐 이런 산문을 별로 안 썼지만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수화 선생님이 이런 산문시 같은 것들을 오히려 잘 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사실 스승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관객 사이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관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맥락을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저도 제가 정확하게 짚지 못했는데 전체를 읽을 때 시를 처음에 읽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시 속에 몰두해 있는 게 아니고 시적인 시를 쓸 때는 시 바깥에서 그걸 객관적으로 진술해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어떤 구조는 함께 시 속에 있는 것 같은 예. 게 있고 그렇습니다. 네,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아까 스승님이 산문시 설명이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요? 다시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이 이자순 씨죠? 예. 예, 같이 보겠습니다.